12연기 특강입니다. 지난주부터 3 연기에 들어왔고요. 그 중에 빠띠자 사무빠다 연기라는 이 용어를 직접 포함하고 있는 경전들을 모아서 그 경전들이 어떤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부처님께서 연기라는 이 용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빠띠자 사무빠다라는 말의 그 구체적 의미가 무언가 하는 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용례 경전 중에 첫 번째로 코끼리발 비유의 큰경 통해서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범천의 요천경 등을 통해서 부처님이 증득한 법은 연기에 토대한 법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전들을 통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 깨달음의 몸통이죠. 그와 상대해서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의 알라야, 집착의 경향, 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죠. 그렇게 부처님 깨달음의 대표되는 개념,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 이렇게 본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두 개 경전 지난주 했고요. 자, 이어가지고 오늘 교재 138쪽입니다. 138쪽 세 번째 경입니다.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연기는 최고로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분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요 이 연기는 최고로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요.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가문으로 매듭지어졌고 문자풀 같은 존재인 사람들은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윤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자, 디가니카야 15번 대인연경입니다. 대인연경은 우리가 특히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 관계로 윤회를 설명해주는 이 주제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 경이죠. 이 경에서 아난다 존재하고 부처님하고 간의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두 분 대화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연기는 최고로 심오한 것이다. 그래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 존자도 이렇게 말을 했고요.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아난다 존자가 그런데도 그렇게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나는 것인데도 저에게 분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자, 두 가지죠. 심오하다. 그런데 분명히 드러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심오하다, 심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은 동의를 했죠. 그리고는 저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아난다야 이 심오한 연기가 그대에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저는 요거를 보고 그냥 한 가지 측면으로만 좀 이해를 해봤어요. 병법은이 우리 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하고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아라한이셨나요? 아니었나요? 왜 아니었지? 응? 왜 아니었지? 아라한이 좀 늦게 됐잖아요. 늦게 돼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지, 바로 그 부분이죠.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난다 존자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다고요. 뭐 예류자였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이 대화를 나눌 때 아라한일 수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난다 존자가 공부가 낮은 사람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아난다 존자 같으면 최고의 스승 중에 스승의 한 분이죠. 근데 이런 아난다 존자가 이 심오하고 사모하게 드러나는 연기가 저한테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부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연기는 정말로 아라한이 되어야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있는 이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해야 그때 이 연기라는 것이 완전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전을 보면 뭐 그게 타당하죠. 그래서 연기가 얼마만큼 알려지느냐, 얼마만큼 수행해가지고 얼마만큼 접근했느냐, 접근하는 만큼 연기도 그만큼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12연기를 완전하게 분명하게 아는 거죠. 삶의 문제가 이러하다라고 완전히 알기 때문에 완전한 알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서 완전하게 고멸이 실현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스승이고 그러하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아라한이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기가 표현 그대로죠. 최고로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나는 건데 저에게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니까 이 말로 보면 아난다 존자께서 제가 이제 연기를 완전하게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기 자체가 심오하다, 심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 아라한을 실현하지 못한 그대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벽에 맞지 못하다. 부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거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기, 즉 12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해요. 우리가 늘 말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야 비로소 완전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주는 이런 심오한 진리고 이치란 말이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 같은 그 큰 제자분에게도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연기는 정말 심오한 거구나. 연기라는 거, 우리 삶의 그 조건관계, 우리 삶의 어떤 조건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것은 아주 심오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심오함을 완전히 보아내면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세 번째 경은 대인연경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다. 삶의 심오함의 끝을 드러내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의 조건성인 연기는 이렇게 부처님이 성취한 심오한 법의 토대입니다. 심지어 최고로 심오하고 심오하게 연기가 드러난다고 말하는 아난다 존자에게조차도 부처님은 함부로 연기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거 단속합니다. 경은 여기 즉 중생으로의 삶에서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데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서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수비, 고운에 즉 고온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노시라고 되었네요. 노사 고쳐주시고요. 예. 노시가 되니까 완전히 한자까지 더.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아난다여 명색이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됨이 지속되는 만큼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새로운 명색을 만나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만큼 지정되는 길의 범위가 있고 그만큼 언어의 길의 범위가 있고 그만큼 개념의 길의 범위가 있고 그만큼 지혜와 함께함이 있고 그만큼 금생의 선언을 위해 윤회한다 라고 하여 여기 즉 중생으로의 삶에 적용되는 조건 관계 하에서의 윤회를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줄이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연기는 심오하고 여기 즉 중생으로의 삶에 적용되는 윤회 또한 연기에 의해서야 바르게 설명되는 심오한 삶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인연경을 통해서 연기를 보게 됐는데, 이 대인연경이 설명하는 연기에 좀 특별함이 하나 있죠.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가야겠어요. 병보부님, 요 대인연경이 말하는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서 출발해서 촉수, 애취, 유, 생노사, 수비고운에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거죠? 유입이 빠진 그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세 법은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는 동시에 있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그래. 지난주에 참 그 말씀하셨죠. 근데 그 동시에 있다,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표현은 사실은 고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맞지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보면, 수와 상과 식, 그리고 지혜, 요 2차 인식을 구성하는 요 요소들, 여기에 대해서 차이를 말할 수 없다,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거든요. 이게 유깁과 촉 이쪽에서 그 표현이 나타나는 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뒤에. 근데 십지연기, 구지연기, 팔지연기 이래 쭉 가면서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이런 거예요. 요 경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 경이 연기경이거든요. 연기경에서 이제 12지분을 설명하는데, 자,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봐야 되죠.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다. 행으로부터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 그리고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12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변호부님 말씀은 때때로 경에서 보면
이 중에 뭐 어떤 거를 생략을 하더라. 그래서 보면 뭐 10지연기도 있고 9지연기도 있고 8지연기 뭐 7지연기 6지 뭐 이렇게 있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촉을 조건으로 수해치유 생노사가 있다. 이렇게 3사와 촉에 의한 이후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고 애가 있다. 그런데 이 애가 있으면 취유 요 부분 생략하고 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무명부터 생노사까지 12단계로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뭐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생략에 따라서 뭐 대표적인 게 무명과 행을 생략하면 십지연기고 뭐 그다음에 뭐 얼마를 빼느냐에 따라서 뭐 말하자면 뭐 이지연기도 있는 거죠. 뭐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나오든가 뭐 이제 다양하게 그 연기의 숫자를 말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쉽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12단계로 설명되기 때문에 12연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나오고 그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일부를 생략하고 줄여서 말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대인연경이 말하는 변법부님 말씀하신 대로 유깁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경은 여기 쭉 중생으로의 삶에서의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데 식과 명색 그리고 촉수애 해가지고 노사까지를 쭉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명과 행은 일단 배제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과 명색으로부터 출발하는 십지연기가 되는데 대인연경의 유별남은 여기서 유깁을 생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대로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그리고 바로 촉이 나오고 촉 이후 노사까지는 쭉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유깁이 왜 생략됐을까? 일반적으로 식과 명색으로부터 수까지의 과정, 요게 이제 인식 과정이잖아요. 인식의 과정은 명확히 설명이 되는 건데 왜 거기서 유깁은 생략되었을까? 요 부분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이야기죠. 식과 명색이 있다라는 요거는 이게 오온이죠. 우리가 명이 무엇다라고 경이 정의해 주는 대로 하면 이게 오온이고 이제 욕탐으로 취가 오니까 오치온이 되는 거고 거기에 촉과 자의가 지금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이제 이 오온이라는 게 색, 수, 상, 행, 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식과 명색, 오온이 되어 있는 요 상태는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건 누적된 거죠. 그죠? 지난 삶이 누적되어 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을 들어보는 나요. 나는 누구냐? 라고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유진. 거기에 조금 확장되면 삶의 과정의 누적을 포함한 오온, 오치온. 거기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하면 누적된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내가 지금을 사는 거. 이래가지고 오온이 촉과 장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을 사는 이렇게 이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우리가 그간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제 요 식과명색 오온이다 오치온이다 요거는 누적된 거라고요. 그럼 누적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냐? 누적된 것이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을 산다라는 것이 지금을 산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산다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난다? 달리 말하면 뭐야?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을 살자.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자.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이제 표현하자면 뭐가 되냐 하면 누적된 것인 내가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그 얘기를 하죠. 나는 나 자신이고 세상은 나 아닌 너고 그러니 내가 세상을 만나자라고 할 때 내 나를 기준으로 세상아 내 생긴 대로 와라 이래가지고 만나기가 어렵다. 세상 생겨 먹은 대로 나를 배분해줘야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라고 하니 색, 성향, 미, 촉으로 생겼잖아요. 자, 물질로 된 세상을 자,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보면 물질로 된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라고 하니 색, 성향, 미, 촉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받는 거 이렇게 5가지로 이 물질적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죠? 오온이 나니까. 그러면 세상 생겨먹은 대로 내가 배분돼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세상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나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고 하니 오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삶의 과정이 쌓인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몸인 색하고 마음인 식하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과 식,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그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색이라는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몸은 뭐 어차피 안입이 설신 이런 구성을 가지겠죠. 그런데 색성향 미촉에 대응하니까 색과 대응하는 내 몸은 무엇냐라고 하면 안, 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과 안근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것으로 몸이라고요. 색성향 미촉 요거 세상이고요. 그래서 누적된 내가 지금을 살자, 내가 세상을 만나자라고 할 때 세상인 색성향 미촉에 대응해가지고 내 몸이 일단 배분이 됐죠. 그런데 보는 일은 몸 혼자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보는 건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라는 거, 자 몸이 현재 어떻게 됐어요? 몸도 그냥 몸이야. 근데 이 몸이 세상을 만나려니까 세상 생겨먹은 대로 배분을 해줬거든. 그래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5가지 기능으로 몸이 정의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은 어떻게 배분돼야 되느냐? 이럴 때 이 식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사실은 똑같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어 있기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 이렇게 이제 식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 내지 신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식 중에 식을 구성하는 6가지 중에 앞에 있는 5가지는 사실은 요거는 명확한 거예요. 물질로 된 세상, 물질로 된 세상을 인식하자라는 데는 이건 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이 마음이라는 게 물질로 된 세상을 인식하는 데는 몸이라는 접점을 필요로 해. 딱 요거잖아요. 김어부님 요 말 우리 충분히 아는 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로 된 세상,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는 거는 마음이. 식은 왜 식이냐? 위자나띠.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잖아요. 인식하는 일을 식이 하는데 물질로 된 대상은 몸을 접점으로 하지 않는 한 인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님이라는 장애 상태가 되면 못 보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 보나? 안근이 파괴돼서 못 보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식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몸을 접점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만 있을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인식에는 물질로 된 세상 말고 물질 아닌 것을 지칭하는 말이 있죠. 근데 병법부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그 인식의 대상이 물질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맛보아지는 것도 닿는 것도 아닌 어떤 것을 인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물질 아니면서 삶의 대상이 되는 것, 그걸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법이라 하고 이 법을 인식하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배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식이라는 마음하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하고 사이에 근이라고 하는 접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때 물질로 된 거는 몸이라는 접점을 필요로 한다 해서 몸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질 아닌 것인 법에 대해서는 식이, 이건 사실은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접점이 뭐 필요해, 식이 그냥 법을 인식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런데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안하신 거, 이렇게 봐도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인식은, 인식한다라는 것은 위자나띠, 인식하는 일을 하는 식이 세상에 대한 접점을 가지고 접점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식이 법을 인식하는 요기에도 접점이 필요하다 라고
이건 뭐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 아닌 거다 보니까 물질을 인식하기 위한 몸이라는 접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몸이 없이 마음이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뭐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세상 사이에는 접점이 있다. 이 개념으로 여기에 접점을 하나 설명하는 거죠. 의근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근이라는 거는 몸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아니니까 이 의근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식의 일부, 식 중에 법을 인식하는 것으로의 의식이 자체적으로 의근이라는 이름으로 접점의 역할을 함께 해서 법을 인식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이해 위에서 이제 실제로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세상을 만난다 라고 하는 요 상태를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으니까 그냥 보는 자라는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이렇게 말할 거 없이 그냥 보는 자가 색을 본다 이렇게 말하면 쉽죠. 그래서 그 자리에 식과 근이 더해진 것으로의 이런 개념이 나온 거죠. 요거 이제 우리 네이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비 설신 의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전은 요 안이비 설신의 요거에 대해서 육처 또는 이제 육내입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죠. 그 육처라고도 하고 육입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야따나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처로도 번역하고 입으로도 번역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다. 자 이렇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오온 오치온인 내가 되었다. 이거는 지난 삶이 누적되어서 형성된 나다.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삶은 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온 오치온이 지금을 산다, 지금 세상을 만난다, 촉과 작의라고 하는 동력이 있다. 라는 것이 식과 명색의 포괄적인 정의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 나와 세상을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배분된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색과 식이라는 것이 몸이라는 것은 표현은 안에 있는 색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안의 물질이야. 그런데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물질, 색은 색인데 물질 중에 나라고 하는 내 몸을 구성하는 것은 안에 있는 물질이야. 내 안에 있는 물질이야. 그리고 내 몸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 이 물질들은 내가 아닌 세상을 구성하는 밖의 색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거는 안의 색 더하기 밖의 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색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안의 색으로의 몸과 또 좀 포괄적으로 보면 밖의 색인 색성향 미촉 세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의근까지 이렇게 식은 배분되어 있는 거죠. 단만원도 법부님은 요때 요 식이
안식 내지 의식, 의근 요렇게 배분되어 있는 요거를 부르는 말이 뭐가 있죠? 요거는 식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과 함께하는 상태죠. 예, 몸과 함께하는 요 상태를 부를 때 요거를 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식이 근을 접점으로 색을 주목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작의. 예, 의의 작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식과 다른 게 아니에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을 때, 요때를 의라고 한다 하는 건 우리가 앞선 공부를 통해서 공부한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의 내입처를 말하는 것이냐, 이 몸과 함께하는 식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요거 구분해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자, 요렇게 이제 식이라는 것이 요렇게 배분된 것까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요? 색수상행식 중에 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있고 바뀔 것까지도 이렇게 이제 있고, 식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부터 의식 내지 의근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러면 색도 식도 다 쓰였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가 있나요? 누적된 것으로 내가 지금을 산다, 지금 세상을 만난다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대응관계를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뭐 물질이 색성향비 쪽이니까 물질 아닌 것으로의 대상이지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걸 인식하기 위한 의식과 의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 아닌 것. 그럼 물질 아닌 것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런데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꼭, 글쎄 이게 뭐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남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더 이건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색수상행식 5온 나를 구성하는 것 중에 요 수상행이라는 것이 자리를 못 잡고 남아 있잖아요. 그죠? 색은 이렇게 쓰였고 식은 이렇게 쓰였는데 수상행은 안 쓰였거든. 그런데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요것이, 법아 너는 누구니? 이럴 때 대답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 수상행하고 법하고가 대응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수상행이다.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아니 그럼 세상에 색수상행식 5온 말고 존재하는 게 있나? 이러면 없다고요. 그죠? 5온 말고 존재하는 게 있나? 이러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거 뭐 물질 아닌 거를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겠죠. 남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까지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어쨌든 뭐 나한테 보이지 않아도 뭐 김보부님 안에도 어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거 있죠. 김보부님 안에도 뭐 어떤 상나 가정에 휩쓸리는 경향들이 좀 있죠. 뭐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걸 거야.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건 법이라는 것은 나의 수상행도 내가 내 안에 나한테서 이런 느낌이 경험되고 있다. 이거 대상이잖아, 그죠? 느낌이라는 대상이란 말이야. 법의 자리에 있는 거지. 이렇게 나의 수상행도 법에 속하고, 그런가 하면 남의 수상행도
법에 속한다라고 해야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수행이 높아지지 않는 한, 수행이 아주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는 능력을 향상해서 볼 수 있다면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법에 드러남 이런 측면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상행위다.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안에서 진행되는 수상행의 누적관계, 지금 진행되는 수상행,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수행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수상행위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수상행위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대로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으로 대응을 해버렸죠. 여기에 더해진 것도 없고 빼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식이 있고 명색이 있어요. 그러고 이거는 어쨌든 누적된 그건데, 이게 구체로 작용을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용에서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작의해야 되죠. 그죠? 작의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는 거,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는 거를 보니까 이게 뭐죠? 그대로 이게 오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배분되니까 내입처 외입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몸통으로는 이게 같은 거잖아,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는데 이거를 세상을 만나는 과정으로 세상 생겨먹은 대로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는 같은 거라고. 그 과정에 작의라는 것이 작용을 했고요. 이 여기서 작의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육식이 생기죠. 안식 내지 의식, 출산된 식 6개가 생기죠. 그러면 이거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한다라는 게 있죠. 3, 4화합 촉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수, 느낌이 생긴다고요. 뭐 요거 옮겨보면 이런 상황이 되죠. 요렇게 놓고 보면 식은 요렇게 내입처 안에 들어있고, 명색은 내입처를 구성하는 몸의 접점, 그리고 밖에 있는 명색, 밖에 있는 외입처 이렇게 되죠. 요런 상황으로 배분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작의라는 것이 작용해서 식을 만들면 촉이라는 작용을 또 해가지고 수를 만들죠. 이게 뭐냐 하면 육식이라는 것은 외입처, 대상을 아는 거고, 수라는 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거죠.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요 인식의 과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은 게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 내는 가운데 유깁을 조건으로, 촉을 조건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대인형용에서는 유독 유깁을 빼먹었단 말이지. 실수로 빼먹었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유깁이 이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듬성 빼먹고 설명할 수도 있지. 그러면 뭐 오지 연기도 되고 육지 연기도 되고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 대인연경이 알려주는 요 부분은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거죠. 유깁이라는 게 왜 생략됐을까? 근데 유깁이 뭐죠? 유깁은 분석경이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안이비설신의잖아. 그죠? 육네입체거든? 그래서 요거라고요. 안이비설신의. 근데요, 안이비설신의가 이건 지금 누적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개념이잖아요.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데서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의 주관이 있다. 인식의 주관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혼자 있을 수 있나요? 대상 없이 인식하나? 요거 못하잖아. 노버부님 혹시 인식한다라는 이 얘기를 할 때 뭐 대상이야 있으나 없으나 인식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거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거지만 그게 바로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인식작용이라는 거는 대상이 없이는 인식을 할 수가 없다고. 아니, 내가 보고 아는 거란 말이야. 보고 아는데 보이는 게 없는데 무엇을 알겠어? 그래 되면 형이상학이지.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지지.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라는 유깁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이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결국 내입처와 외입처 이게 함께 한다라는 이게 유깁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봐야 되고 이때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내입처 외입처를 구성하는 요 유깁하고 1대1로 대응은 안 되죠. 왜냐하면 명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명 안에 촉과 작의라는 그죠? 내입처, 육내입처, 육외입처를 구성하는 데에 포함되지 않는 촉과 작의라는 게 명 안에 들어있다고. 이건 정의사항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연결관계에 작의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촉이 어디 있는가? 요 부분. 그러면 결국은 유깁에다가 작의와 촉이 함께 작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상을 보고 알았어요. 이어서 그 대상을 경험했어요. 나는 이 대상을 보았더니 즐거워요? 괴로워요? 라고 대상을 경험하는. 이 대상을 경험하는 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인연경은 촉을 말하면서 촉 앞에 있는 유깁을 생략을 했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촉 앞에 있는 유깁을 생략했다라는 거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게 그대로 식과 명색이 배분되면 유깁이고 그 유깁의 작용에서 작의해가지고 식이 생겨나는 여기까지를 담고 있죠.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식과 명색 중에 작의까지 포함됐으니까 촉 하나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죠? 식과 명색이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유깁이라는 구성 과정에다가 작의까지 들어와서 식이 생겼고 이렇게 해야 여기 있는 촉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촉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유깁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인 과정을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죠?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유깁을 빼고
유깁을 빼고 식과 명색이 있다 라고 하면 식과 명색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따져보면 식과 명색이 있으면 이런 내입처 외입처가 대응해서 자그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런 과정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식과 명색이라는 요 두 가지 조건 관계만, 즉 누적된 삶이 그러니까 과거 삶의 누적으로의 내가 지금을 사는 것이 식과 명색이다. 요 부분만 딱 제시를 해주면 유깁이라는 거는 그거 그냥 풀어쓴 거거든. 그죠? 누적된 것이 지금 삶에서 어떻게 배분되느냐 요거 풀어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이러한 삶의 전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설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번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거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러나 일단 이제 구조상으로 유깁이라는 것이 요렇게 지금 세상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요렇게 촉까지 오는 과정에서 식과 명색만 이야기가 되면 지금 세상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중간 과정 생략 촉이 있어 라고 조건 관계를 말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보통은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의 12연기고 그것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맥을 하나 짚는 거는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딱과 내부의 상황은 일단 배제하고 몸과 함께하는 상황을 설명해 보면 십지연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십지연기 중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지금의 나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 내가 지금을 산다? 지금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풀어보니까 유깁이라고 설명되는 유깁이라고 설명되는 거고 그 유깁에다가 자의가 작용해서 식이 생겨나면 그런 전개 과정을 조건으로 삼사화합 촉이 있다. 그러므로 중간 과정의 유깁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요런 조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네. 앞에 있는 식명색에서 네. 뒤에 촉이 발생하려고 하면 중간에 이제 2차 인식에서 나오는 출판된 식이라 할까 그것까지도 저 안에서는 전부 생략을 해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면 내입처, 외입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자의와 촉이 있어야 되는데 촉도 명색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촉이 만약에 그 자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욕이 없으면 삼사화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거까지를 포함해주면 식과 명색 중에 오직 촉만 남았다.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이 경에서 유깁을 생략하고 연기를 설명했다 그러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 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요 부분은 저도 사실은 요 부분을 어떻게 이건 이제 달리 말하면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그대로 유깁에서 촉으로 연결되는 이 하나의 몸통이다라는 이해거든요. 하나의 몸통이기 때문에
즉 식과 명색과 유깁 이거를 하나의 몸뚱으로 보기 때문에 유깁은 생략했다. 요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 자신도 어떻게 제 안에서 설명해 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주제인데 식명색은 서로가 조건이 되어지면서 유깁이 빠지는 것들은 유깁이 연락하는 것들은 저게 욕탐이 가미가 돼야 유깁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야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독시가 채워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식과 명색에서 오온이 구성되면 여기에 제가 그 설명을 한번 안 드렸나요? 욕탐이라는 것이 오온을 붙잡아서 오치온으로 만드는 요 취도 욕탐이고, 그죠? 그리고 안입이 설신의를 붙잡아서 비어리자그하게 만드는 것도 욕탐이고, 색성향 미촉법을 붙잡아서 왜곡해서 니미따를 만드는 것도 욕탐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렇게 삶이 전개된다라는 것은 공동 주관으로의 욕탐이 그러니까 고려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배제된 삶이라는 것은 삶의 구조 자체가 내입처 외입처에 찬답 없는 구조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오치온이 된 거고, 그러므로 이제 유깁이 형성되는. 근데 이 부분은요, 일단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명드린 거로 하고, 앞으로 아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요게 교재 193쪽을 한번 가보실까요? 193쪽을 가면 바로 앞에서 이제 욕탐의 참여 나오고 그러면서 유깁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래서 이 유깁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아주 상세한 많은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어요. 요 부분 우리 뒤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연기를 설하는 경을 지금 보는 중이니까 그 가운데 대인연경에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이어서 바로 촉으로 조건관계가 같다. 유깁이라는 게 왜 생략되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좀 설명해 드린 거로 하고요. 하여간 우리가 지난번 심의식 때도 그랬고 이 자리, 내입처, 외입처 자리를 설명하는 일은 참 힘든가 봐요. 근데 이게 하여간 제가 지금 193페이지에서 그랬지만 이게 사실은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이 유깁을 이해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디가니까야 29번 아니 28번인가 9번인 7번인가 확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하는 이런 경인데 그 경에서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거의 모든 교리를 다 끌어가지고 이런 법을 설하신 부처님 이러면서 부처님을 찬탄하거든요. 그 중에 보면 찬탄하는 방법이 대부분 동일한 표현으로 찬탄을 하는데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아마 한 가지는 그 7가지 보리분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특별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찬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7가지 보리분법 맞을 거야? 그 보리분법과 대등하게 동일한 서술로 찬탄을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유깁이야. 부처님이 유깁을 설하셨다. 부처님이 유깁을 설하셨다라는 이것은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이렇게 찬탄하는 것 중에 아주 특별한 2가지 중에 하나로 설해져요. 그러니까 이 유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고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이 유깁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른 길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계속 이 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봤지만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봤어요. 안이비 설신의 중에 의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 자야. 뒤에 있는 자인 의가 쫓아와가지고 색을 볼 때는 안근하고 보고 그리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서 제가 그거는 힌두교적인 해석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한 적도 있거든요. 불교학자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이 유깁, 내입처, 외입처 이 자리를 이해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따지고 보면 결국은 부처님이 근데 그게 그럴만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입처, 외입처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니 식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해변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그 일을 하는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가 삶이 어떻다, 우리 삶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다를 설명하는 가장 중심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거를 지금 삶의 현장,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어려운 영역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뭐 그냥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알려드리는 정도로만 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 유깁을 생략하고 바로 촉으로 갔을까? 대인연경처럼 중요한 경에서 이럴 때 그냥 뭐 이렇게 건너뛴 게 아니고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식과 명색이라는 그 몸통이 유깁이라는 몸통하고 그야말로 촉 하나 빼고 나면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연결관계는 이렇게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성을 생략하고 누적된 부분을 설명하고는 바로 촉으로 연결하는 이런 개념 정도로만 우선 좀 제가 설명드린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붙잡고 있어 봐야 현재로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뭐 이거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하자고요. 유깁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하여간 확신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가운데 그 많은 가르침을 다 들어서 찬탄하는데 유독 특별한 찬탄을 하는 두 가지 중에 제가 지금 기억이 그런데 아마 하나는 분명히 그게 그걸 거예요. 이제 7가지 보리분법. 결국은 뭐 중요한 게 어떻게 고멸을 실현하느냐 이 길이니까 보리분법이고 딱 하나가 추가되는 게 유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아니 왜 유깁에다가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유깁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유깁을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특별한 찬탄으로 찬탄했을까라고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이 지금 세상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자리고 불교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그러니까 니미타가 아니라 대상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알아서 경험을 하는데 고의 경험이 아니라 고멸의 경험을 불교는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대로 알아가지고 고멸이 실현되는 게 불교라고. 근데 그 사실 그대로 아는 자리도 유깁이고 고멸이 실현되는 자리도 바로 거긴 거예요. 그죠? 이게 촉까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럼 이 자리가 몽땅 식과 명색이 유깁 촉 작의라고 하는 하나의 몸통으로 대비되면서 고멸로 가는 이렇게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게 그 대인용경에서 왜 유깁을 생략하고 촉으로 발음했을까 하는 데 대한 저의 그 한 가지 이해를 설명드린 거로 하고요. 자, 요 경에 요 한 가지는 더 읽고 마쳐야겠네요. 자, 아까 읽었던 부분에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한편 동일하게 연기의 심오함을 말하는 12번 상류따의 60번 인연경은, 그러니까 요 앞에는 디가니까야 15번은 대인연경이잖아요. 근데 요 상류따 니까야의 경은 그냥 인연경인데 주제가 동일하게 연기의 심오함,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경이에요. 그런데 인연경은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가래가 늘어나고,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위험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에게 가래가 소멸한다고 말하는데, 집착되는 법들에 대해 매력을 이어보며 머문에서, 자, 매력을 이어보며 머문, 오구는 바로 취유생노사 이렇게 갔죠. 예, 요렇게 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연기인데 그 앞에 조건이 매력을 이어본다 하면은 뭐 이걸 말하자면 육지연기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대인연경은 유깁이 생략된 부지연기로서 연기의 그 하나의 형태를 말해줬는데, 상류자 니까야의 인연경에서는 이제 집착되는 법들에 대한 매력, 위험 요걸 가지고서 가래 이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인연경은 이 자리에서 소개되어야 하는 경이다라는 것 때문에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다라는 세 번째 주제를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입처, 외입처 이 자리가 나오면 어려워져요. 외워요. 응? 외워요. 그래, 외워야 돼. 맞아. 외워야 돼. 근데 변보부님, 우리 배보부님도 잘하실 거야. 사실은 우리 최봉수 교수님 이런 그 세계도 보면 그간 부파불교의 학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이 이 용어가 많대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논사들이 서술을 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식과 명색과 유기의 이런 대응 관계,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자리, 요런 개념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법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경에 없는 이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무슨 물질의 세법, 신법, 머리를 복잡하잖아요. 그런 경에 없는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그냥 수상행위 법이야. 그리고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물질 아닌 것으로 나의 의식이 의근을 접점으로 만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행 말고 없는 거야. 그리고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 존재하는 게 뭐야? 오온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오온 말고 존재하는 게 뭐가 있어서 법에다가 다른 거를 끼우냐고요. 이제 이런 측면 우리 좀 포괄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답이야, 답은.
그래서 법은 수사행위다. 이런 대응관계 보는 거 중요하죠. 이제 김법원님 말씀대로 미웁시다. 자, 아무튼 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아까 앞에 했던 교재 내용 앞에 있는 거 낮에 한 거요. 네, 낮에 네. 했던 거죠. 법이라는 게 수상을 알고 거기서 나오는 법은 그러니까 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그 부처님 가르침도 법이고 포괄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법이고 여기서는 육내입처, 외입처를 말할 때 법은 요거다 이렇게 봐야지. 구분해서 봐야죠. 법의 파산하에서 수상을 보는 그렇죠. 법의 윗바사나도 이 측면으로 가는 거죠. 법의 윗바사나가 앉아가지고 삼매에 들어있으면서 보이는 거를 보자? 아니라고. 그지? 바로 요 법이고. 맞습니다. 예, 법의 윗바사나 요겁니다. 법의 윗바사나, 법의 신수신법. 그거 생각해요. 신수신법도. 그거죠. 예, 예.